자, 여러분 안녕. 강성민 변호사야. 오늘은 국가배상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1991년에 이제 여의도 광장에 한 자동차가 질주를 해. 두 명의 아이를 숨지게 하고 21명의 사람들을 이제 부상을 입혔던 사건이야. 91년 10월 19일은 토요일이었고 날씨가 아주 좋은 가을 주말이었어. 여의도 광장에는 가을 날씨를 만끽하러 온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지. 그리고 당시에 여의도 광장은 이 자전거나 롤러스케이트를 빌려서 탈 수 있는 아주 넓은 장소였고, 그래서 가족들과 연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아주 평화롭고 아주 여유로웠어. 그런데 이때 갑자기 한 차량이 여의도 광장을 향해 시속 100km 넘는 속도로 질주를 해. 프라이드 차량이었는데 여의도 광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 이 프라이드 차량은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한 21명을 다치게 했고, 너무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6살 유치원생과 12살 초등학교 남학생이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용감했어. 근처 시민들이 그 차량을 멈추게 하려고 둘러쌌고, 이 가해 차량 운전자는 차가 멈춘 뒤에 이제 차를 잠궜지만 결국 이제 시민들이 이제 가해자를 차에서 빼려고 했고, 그러자 가해자는 차에서 뛰쳐나와서 달아나다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여중생 한 명을 붙잡고 이제 칼을 들고 인질극을 펼치기까지 했어. 그러다가 이제 인질인 중학교 1학년 여학생한테 이제 칼을 휘둘렀는데 다행히 이 여학생의 벨트 버클에 맞아서 이제 여학생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 결국 이 가해자는 시민들에 의해서 제압되었고 이제 경찰에 체포가 됐지. 이 가해자의 이름은 이제 김용재야. 시각장애가 있었지만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치료를 받지 못했어. 어머니는 5살에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했대. 시각장애가 있다 보니까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고 이제 계속 잘리고 했었는데 당시에도 이제 화곡동에 있는 양말 공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해고를 당했지. 이제 그러자 이 회사 사장의 자동차던 이 프라이드 차량을 훔쳐서 자살을 결심했다가 세상에 복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지. 김용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사람들이 싫어져 갖고요. 그냥 다 죽여버리고 싶어 갖고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결국 김용재는 1991년 11월 19일 이제 1심 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제 92년 8월 18일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게 돼. 너무 끔찍한 사건이지. 자, 이제 법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아니, 어떻게 여의도 광장에 이렇게 차량이 진입할 수 있었을까? 이런 시민들이 쓰는 광장에는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차단 시설물을 설치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 당시 피해자들은 이 여의도 광장의 관리자인 영등포구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를 했어. 우리 행정상 손해배상 제도는 이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개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이런 행정주체가 배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해. 특히 우리 국가배상법 5조 1항에서는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에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는 국가나 지자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 이걸 영조물 책임, 공물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이 여의도 광장의 관리자인 영등포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지. 이 손해배상 책임에서 피해자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여의도 광장의 관리자가 영등포여야 하고 영등포구의 여의도 광장에 대한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설치 관리상의 하자와 시민들의 피해 사이에 원인과 결과관계, 즉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지. 자, 첫 번째. 먼저 영등포구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여의도 광장은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거지 우리 영등포구가 관리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고 서울시한테 가서 손해배상을 물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런데 당시에 이 여의도 광장의 원래의 관리청은 서울특별시가 맞긴 해. 그런데 이 여의도 광장은 영등포구에 있으니까 그 여의도 광장의 일부 관리는 분명 영등포구가 하고 있었겠지. 실제로도 그 광장의 관리 사무 일부를 서울시장은 영등포구청장에게 위임을 하고 있었어. 자,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는 분명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도 광장에서 문제가 있어서 내가 다쳤는데 실제 권한이 서울시에 있는지 영등포에 있는지 알게 뭐야. 그래서 우리 국가배상법 제6조에서는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여의도 광장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뿐만 아니라 그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어.
이걸 우리는 비용 부담자의 책임이라고 부르지. 자, 그러니까 이 영등포구는 이 여의도 광장의 비용 부담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거지. 자, 이제 두 번째, 이 여의도 광장의 관리에 하자가 있었는지를 보자. 자, 어떻게 여의도 광장에 이렇게 차가 들어올 수 있었을까? 당시에 이 여의도 광장은 사방으로 교통량이 많은 큰 길가에 둘러싸여 있었고, 이 광장에는 자전거나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놀거나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 자, 그럼 여기에 차가 들어올 수 있게 되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도 없고 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클 거 아니야. 그럼 광장의 관리자는 당연히 차들이 이 광장에 들어올 수 없게 조치를 취했어야 했겠지. 예를 들면 차들이 들어올 만한 곳에 경비원을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차가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는 쐐기둥, 돌화분, 바리케이트 이런 걸 설치할 수도 있겠지. 자, 그런데 이 사건 당시에는 아주 적은 몇 군데만 이동식 쐐기둥이 있었고, 그 외에는 별다른 차단시설물이 없었고 경비원도 없었어. 마음만 먹으면 도로에 있던 차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었던 거지. 그럼 이건 국가가 잘못을 했다는 거야. 평소 시민들이 휴식하는 공간으로 이용되는 여의도 광장이 우리 일반적으로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도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거지. 최소한 경비라도 있었으면 이 경비원이 경고를 하면은 사람들이 대피했을 거고, 그러면은 인명피해가 조금 덜했을 거 아니야. 자, 세 번째. 그리고 이 차단시설물이 설치되었거나 경비원이 배치되어 있었더라면 분명 이런 사고도 막을 수 있었을 거야. 그치? 그런 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원인과 결과 관계는 분명한 거지. 자, 이제 사건 뒷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김용재가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이 가해자 김용재를 사형하지 말라고 탄원서를 쓴 사람이 2명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방금 얘기했던 사망한 6살 윤신재 군의 할머니였어. 이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지. 이 할머니는 김용재의 범행에 우리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거든. 자, 김용재는 어떻게 됐을까? 김용재는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5년 6개월 뒤인 1997년 12월 30일 사형이 집행이 됐어. 이날은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했던 마지막 날이기도 해. 그래서 김용재는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수인 거지.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야. 자, 오늘 배운 걸 한번 정리를 해보자. 첫 번째, 이 서울시장으로부터 여의도 광장의 관리 사무를 위임받은 영등포 구청장에 속한 영등포구는 국가배상법 6조의 비용 부담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두 번째, 여의도 광장에 차량 차단 시설물이 없고 경비원도 없었던 것은 여의도 광장이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이 결여된 것이어서 여의도 광장에 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한다. 세 번째, 그리고 이러한 차량 진입으로 인한 사고와 여의도 광장의 관리상의 하자 사이에는 원인과 결과관계, 즉 인과관계, 즉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 자,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이렇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안녕.